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7월 5일자 매일경제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결혼자금의 증여세 공제, 저출산 해결하려면 통 크게 해야,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증여한 돈에는 일정 한도를 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다. 잘한 결정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통산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요, 부모가 성년인 자녀한테는 증여할 때 10년 통산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또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 통산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세계 꼴찌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증여세 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 일본은 이미 결혼자금에는 1,000만엔, 약 9,010만 원까지 공제하고 증여세를 물린다.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공제 1,200만 엔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08만 원을 더하면 일본에서는 2,2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한 4배 정도 더 공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요, 출산율이 0.78명으로 일본 1.26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통 크게 정하는 것이 옳다.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은 이미 평균이 3억 3천만 원을 넘어섰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주택 마련에 2억 8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혼수용품에는 1,573만 원 등이 들었다고 한다. 이 돈을 마련하느라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부모까지 허리가 휘는 실정이다. 증여세를 면제해주면 그 부담이 줄어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이 최고 50%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일본은 각종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실상은 한국이 가장 높은 셈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비롯한 OECD 15개국은 아예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기까지 하다. 한국도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OECD 평균인 15%로 낮추는 게 옳지만 야당의 반대로 힘든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혼자금이라도 공제를 확대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은데도 자녀가 둘 이상이면 세금을 아예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역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30년까지 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은 이들 나라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국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결혼과 출산은 국가를 구하는 일로 간주되어야 한다. 통 큰 혜택은 당연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처녀총각이 결혼하는데 결혼자금이 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사실상
처녀 총각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택 마련과 같은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까지 지금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혼 과정에서 쓴 돈은 평균 3억 3,050만 원에 달합니다. 살집을 마련하는 데는 2억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출산 후 전제인 결혼 장애물로 높은 비용 부담이 꼽히자 정부가 지금 대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모가 성년에게 증여할 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 정부가 공제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부가 합쳐서 3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부모가 증여할 때 1억 5천, 신부의 부모가 증여할 때 1억 5천이면 3억까지 공제하니까 만약에 3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부모나 자녀들은 좋을 것이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부모나 자녀들은 아마도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세로 부를 재분배하는 증여세 취지에 어긋나는 평가와 세금 감면이 저출산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서 이달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도지요. 8년 전에 증여세 공제 공제금액 확대를 검토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될 우려에 반발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저출산 현상으로 지금 한국 경제 미래가 암담한 실정입니다. 지난 신한 라이프 조사에 따르면 만 25세에서 39세 남녀가 34.3%가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만 25세에서 29세 여성의 경우 52.2%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혼 남녀의 40.4%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도 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 비용 부담이 비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를 낳게 되면 과도한 육아 교육 비용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에 국력을 집중해야만이 저출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